사실 남과 같은 성과를 내가 얻을 때는 남과 같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남과 같은 방법을 택해야만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개인화된 방법을 좀 찾으시고 선택하시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나 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좀 깨기 시작하면, 통념을 깨면은 진짜 새로운 길과 새로운 빛이 좀 나를 찾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합리화 같은 것들 하지 말라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기 합리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조금 반박을 조금 하고 싶어요.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라는 어떤 말이 나온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런 말들이 통용될 수 있었던 시절에는 누구나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던 시절이,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그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한잔 안 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그땐 굉장히 정보 같은 것들이 한정되고 폐쇄적인 어떤 그 시간이었어요. 윤희 아주 저 축하드려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절에는 내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정보를 취득했을 때, 거기에 접근했을 때 오로지 노력만 하면은 그냥 결과가 취득되는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되게 세상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정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데,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하느냐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조금 더 이제 방점이 찍히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현대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게 뭔지 아세요? 유튜브 시대에 있어서 공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런 어떤 심리적 타격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조차에도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빈도라든지 접근 루트 같은 것들이 좀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제한적이다 보니까, 내가 좋은 말 같은 거를 어떤 근거학적으로 취득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말을 들으면 어디 써놓는다든지 기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솔직히 명언이라고 검색만 하더라도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쓴소리라든지 뼈 때리는 소리, 그 다음에 공부 자극이라고 하면은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런 긍정적인 자극에도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극들이 우리 역치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 쌓이다 보면은 더 이상 나를 좋은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좀 이끌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자기 합리화 같은 것도 저는 되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합리화는 저는 좀 많이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자기 합리화 하지 마 이런 말들이 너무 내리 속에 박혀 있으다 보니까, 내가 그 말의 진짜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기도 전에 몸이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면은 나는 어제 뭐 예를 들어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 조금 더 자고 싶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건 자기 합리화, 일어나서 공부를 한다든지, 피로가 이제 쌓이겠죠, 그죠? 몸의 어떤 한계를 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뭐 욕실에서 어떤 자기가 했는지 사실 까먹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따 여쭤볼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택하고 있는 현재의 그 자기 합리화가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어떤 부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악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스스로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전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아마 이 방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코디를 해서 지도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예전에 이제 준비했던 시험률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자기의 페인을 많이 이제 분석하겠죠. 분석을 하는데, 자신의 문제점이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지식을 볼 때 뭔가 이게 내가 머릿속에 완전히 굴린다는 느낌, 완전히 내 것이 됐다는 느낌이 들기 전까지 다음 챕터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챕터 10개 중에 7번째, 8번째 챕터를 공부하고 있을 때, 나는 2번, 3번 정도 챕터를 공부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나에게 큰 어떤 자괴감의 원인이 되고, 다른 사람과 나를 좀 비교하게 되는, 그래서 완벽주의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완벽주의자라는 게 나의 어떤 발목을 붙잡는 그런 이제 사태를 겪으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분한테 개인적인 솔루션을 뭐라고 여러분 드렸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어떤 가진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루션을 뭘 드렸냐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신에 더 치밀하게 자기 합리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조금 더 넓은 측면에서 내가 사실 판단을 할 때는 판단의 자료가 확실하게 마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걸 가지고 통계를 내리고 그 중에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좀 객관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걸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메타인지라든지 이런 게 잘 되려면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소스가 많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몇 개만 딱 보고 예를 들어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책을 굉장히 빨리 읽더라. 나는 책을 빨리 안 읽네 이런 결론이 보여요. 바로 나는 공부를 못한다는 결론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라도 실패를 해버리면은 이때부터 나의 모든 문제점은 나는 책을 늦게 읽기 때문이야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돼요. 근데 사실 책을 빨리 읽고 늦게 읽는 건 여러분들 거의 중학생 때쯤 거의 결정이 돼요. 저도 책 굉장히 천천히 읽어요. 진짜 완전 슈퍼 정독하고 저는 대신에 한 권의 책을 진짜 꾸준하게 열심히 읽고 대신에 그 문구를 거의 다 외운다는 느낌으로 읽어요. 진짜 집중적으로 거의 그 책의 저자랑 한 몸이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후배님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후배님께서 책을 늦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머릿속에 완전한 지식이 구축가 될 때까지 하는 공부 습관이 굉장히 좋은 공부 습관이다. 나 자신의 특성에 맞게 앞으로의 어떤 공부 지침들 솔루션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한 챕터를 보는데 걸린 시간이 1시간이면 이분이 2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나도 1시간 만에 읽어야지라고 해서 보통 공부가 이제 완성도가 떨어지는데 나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장점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한테 차라리 4시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시간에. 왜 그럴까요? 이분은 한 번을 제대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4번을 본 것과 똑같은 성과가 있다고 제가 진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자기 확신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자기 확신을 가지기. 근데 내가 이런 별단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이런 결론을 내려버린 그 근자감이라고 불러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할 때는 과연 나와 같은 표본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나의 공통점을 추출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슈퍼 정독, 진짜 완전 왕거북이 정독을 하는 스타일이면 대신에 나는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고 조금 더 시간을 밀도 있게 쓰는 방법을 연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라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사실 모든 얘기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귀결이 되게 돼 있는데 긍정의 의미도 굉장히 많이 다르겠죠. 지금 이제 보다 보니까 공부하지 말고 롤을 킨다 이런 건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도피라고 부르죠. 왜 그러냐면은 정장 입고 있는 이유는 아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고 있죠. 사무실에 있어요 저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긍정적인 방향의 성취가 있고 조금 부정적인 방향이나 소모적인 방향의 성취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합리화는 목표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을 때 방법론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은 결과도 굉장히 좋고 나의 성취, 나의 자기 개발, 나의 발전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직 내가 볼 때 부정적인 성취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그냥 도피를 위한 자기 합리화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어내야 되는 어떤 결단과 그 다음에 포기, 버림의 대상이랑 그 다음에 내가 성취의 대상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 이거를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 합리화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목표가 나의 플러스 상태를 위한 건지, 그러니까 성취를 위한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를 위한 건지 이거 두 개를 먼저 나누시고요. 그다음 그게 나눠졌을 때는 내가 진짜 철저하게 자기 합리화를 해야 돼요. 자기 합리화의 대상을 굉장히 좀 많이 취득하신 후에 있으면 좋겠다. 욕실에서 무슨 일이 아니라 머리를 제가 말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러니까 저는 엉뚱한 좀 스타일인데 제가 아침에 머리 말리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전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머리 한 올 한 올 진짜 다 말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지 않나요? 저 어머니께서 저보고 우리 아들 완전 머리빨이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는 머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머리를 오래 만드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진짜 내가 이런 식으로 머리 말리는데 시간을 다 쓰다 보니까 사무실도 좀 늦게 가는 것 같고 시업도 좀 이 시간도 좀 이렇게 많이 낭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나는 내가 이 뭐라 해야 될까 좀 그 외향적인 부분으로 제가 먹고 사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대중 앞에 나서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건 나의 자기 관리의 일부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
능력적으로 나는 나의 장점을 굉장히 개발을 잘 하는 사람이고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 머리 하나에도 나는 진짜 집중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한 발전을 위한 모든 시간을 좀 더 좋은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지금 와서 사실 그때 했던 생각들은 다 까먹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말을 들으시면 아니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저는 막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뭐든지 좋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와 이런 점들이 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 이끌어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는 거죠. 뭐든지 좀 자기 합리화를.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진행을 좀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여러분들의 단점 있죠. 이걸 좀 지금 한번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그럼 제가 왜 그렇게 단점이 아닌지 조금 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번에 저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서 박민주 안녕하세요. 대화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남는 생각이 뭐였으면 좋겠냐면은 하루의 1분은 나의 장점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루 1분. 더도 필요 없어요. 하루 10초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사실 남한테 설명하는 건 되게 오래 걸리는데 하루에 10초 동안, 5초 동안 내 그 장점을 생각하는 거는 별로 어렵잖아요. 지금 저는 분노가 많아요. 너무 좋은 장점 아닌가요, 여러분들? 저는 분노가 많아요. 왜 분노가 많냐? 분노가 많다는 거는 희로애락이 되게 뚜렷하다는 거예요. 내 희로애락이 뚜렷하다는 거는 내가 싫고 분노할 대상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는 뭐죠? 내가 좋아할 대상도 되게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의사 표현에 있어서도 굉장히 명료함이 있을 거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물론 내가 좀 상처를 줄 수도 있겠지만 대신에 나는 이런 깔끔함으로써 어떤 일에서 승부를 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장점을 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분노를 잘한다는 건 감정이 깨끗하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일에는 정말 순도 높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것저것 올려주시는데 이런 거 제 단점은 너무 타인을 의식해서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한다 이런 것도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들도 나는 그 사람을 정말 배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 배려를 많이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결국엔 내 주변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도 난 조금 다듬어 줄 수 있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내가 앞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은 조금 더 도량을 넓게 가지는 거고 다른 사람 마음을 좀 더 품어주는. 그렇게 하면 내 인생에 어떤 크게 부딪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항상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우물쭈물하는 것도 얼마나 큰 장점이에요. 이거는 내가 굉장히 형량을 잘한다는 거예요. 우물쭈물 한다는 거는 내가 계산이 빠르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 경우에 그래서 나는 어떤 걸 해야 될지 상당히 나는 이 세밀한 차이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물쭈물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런 저도 한 번쯤 다 생각해본 말이라서. 방금 여러분들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잠시만. 여자친구 없어요. 자기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다. 여자친구 없으면 온전히 나의 어떤 발전에 시간을 기울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자친구 없으면 좋죠. 식사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내가 다 놀고, 온전히 나의 발전을 위해 다 쏟을 수 있다. 네, 정말 좋은 장점이에요. 좋게 생각하세요. 네. 농담이에요. 단점은 자기 발전 시간이 너무 많다. 남는 시간에는 이제 좀 이제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꾸준함이 부족하다는 것도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꾸준함이 없다는 거는 혹시 이렇진 않아요. 내가 A, B, C, D, E 이렇게 5가지 일이 있는데 A를 하다가 B를 건드리기도 하고 C를 건드리기도 하고 D를 건드리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저도 좀 그런 사람이긴 한데 저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옛날에 이런 말도 한번 들은 적 있어요. 저희 어머님한테 야 윤규야 너는 하나만 좀 잘하면 좋겠어. 제가 하도 이거 건드리고 저거 건드리고 이러니까 꾸준함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거 조금 하다가 막 지겹고 저거 조금 하다가 지겹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되게 뭔가 따분한 지경을 빨리 느껴가지고 뭔가 하나에 좀 몰두하지 못하는데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발 하나만 좀 잘하면 좋겠다. 다 이러고 건드리지 마라. 근데 저는 그게 성격이 안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의 장점을 어떻게 살렸냐면 내가 과연 얼마만큼 일을 좋아할 수 있을지 다 해봤어요. 저는 진짜로 모든 일을 다 해보고 그렇게 해서 A, B, C, D, E, F, G 하니까 저는 딴 사람보다 좀 달라요. H, I, J, K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니까 다시 A로 돌아요. 그때에서 저는 저를 알게 됐죠.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라든지 이렇게 뭔가를 건드리는 나의 어떤 이 본능도 한계가 있구나. 결국 A로 돌아오는구나.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대신에 다시 A로 돌아왔을 때 그 A의 모든 에너지를 조금 더 쓰는 거예요. 대신에 B, C, D, E, F를 시간을 조금 덜 들여가지고 한 부분에 훑어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다른 일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때 만약에 내가 너무 A의 모든 일을 몰두하고 되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일을 한다고 해서 A가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럴 때 그냥 B, C, D, F를 하고 오시는 게 저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할 수 있는 시간에 뭐 책상 앞에 앉아서 꼭 B, C, D, F를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걸어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화장실 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농담인데 내가 갑자기 뭐 제가 좀 싫어하는 상사가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해서 점심시간에 회식할 때도 딴 생각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하여튼 뭐 자, 그래서 뭐 아까 윤현주님 같은 경우도 나는 남들보다 이해력이 늦다. 그래서 일도 공부도 못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해력이 내가 낮다는 거는 시간을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신에 나는 시간을 많이 썼을 때 혹시 남보다 머리에 조금 더 오래 남거나 나는 그 일을 조금 더 진중하게 혹시 대하진 않나요? 내가 반드시 어떤 짧은 시간 만에 이해를 확 넓혀가지고 어떤 일을 다뤄야만 그게 내 인생의 일부가 되나요? 나는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그 다음에 진짜 진실하게 다룰 수 있는 일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게 시간이 얼마 걸리든 그게 더 내 삶의 가치를 크게 가져다 주지 않을까요?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이거를 하루에 1분이면 충분해요. 이 단점이 가지고 오는 결과가 장점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를 자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1분이면 돼요, 여러분. 1분. 하루에 1분씩 내가 나의 장점을 쌓아나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소소한 장점들이 여러분들 소소한 장점. 예를 들어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 저는 아이스크림도 옥동자밖에 안 먹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맨날 옥동자 사 먹으면 막 옥동자 덕후 같잖아요. 저는 그때 드는 생각은 야 내가 이렇게 하나를 정말 오랫동안 먹으면은 이 맛도 다 기억하고 진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면 여기에 대한 풍부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막 이딴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물론 맛도 있고 이건 뭐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뭐든 간에 하여튼 좋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야 이거 뭐 나는 진짜 옥동자 마스터가 되겠는데 이렇게 하다 진짜 저도 별의별 생각 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나중에 유명해져가지고 옥동자만 맨날 먹고 이런 거 하다 걸리면은 어느 순간 내가 죽기 전에 옥동자 CF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 혼자 상상의 나라를 막 펼치는 거 이렇게 옥동자 마스터가 되지. 이게 보니까 초코는 한 4cm밖에 없어 뭐 이런 거라든지 얼마나 여러분들 사실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그게 얼마나 또 크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남이 볼 땐 이상하고 도라이 같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한계를 진짜 잘 파는구나 이런 것들도 있고. 옥동자 맛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삶이 되게 밝아져요. 내가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단점을 많이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삶이 얼마나 피폐해져요. 선택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장애라면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은 선택의 장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나는 이렇게 나는 경종 말이에요. 이렇게 이러면은 앞밖에 안 보여. 이런 사람에게 이런 말에게 선택장애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면은 앞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밖에 안 가는데 이게 시야가 넓은 사람한테 선택장애가 생긴 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장애를 가진 그 전에 거랑 보세요. 와 나는 상당히 많은 선택의 폭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선택장애를 갖는 이유는 이게 조금 더 내가 세밀하게 계측화가 안 됐기 때문이구나. 이 결론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글로 써놔야지. 다음부터는 조금 이 결론을 단축시킬 수 있는 수단을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선택장애가 있어. 느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